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셀리의 법칙, 머피의 법칙과 반대되는 거죠. 놓칠 뻔한 버스를 간신히 탔을 때, 회사에 지각을 했는데 마침 직장 상사가 자리에 없을 때, 이처럼 모든 일이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는 걸 셀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일상도 곧 셀리의 법칙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어서 오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신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결혼한 지 8년 차가 됐고 간호사입니다. 남편은 지방직 공무원이에요. 아이는 없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아이 없이 살기로 약속한 딩크족이었거든요. 다행히 양가 부모님도 저희 뜻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이 변했습니다. 정말 아이를 안 낳을 거냐 하면서 저한테 압박감을 주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자 처음에는 설득하려 들더니 점점 저에게 무관심해졌습니다. 저는 아이가 없어도 남편과 평생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고 친구들과 밖에서 술 마시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부부관계도 자연스럽게 없어졌고 결국 3년 전부터는 각방을 썼습니다. 저는 부부 상담이라도 받자고 설득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식탁에서 혼자 휴대폰을 보면서 실실 웃었고 외모에 신경을 썼어요. 어느 날 남편이 휴대폰 공기계로 다른 여자와 연락하는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사이에 공기계의 사진첩을 열자마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처음 보는 여자와 다정하게 볼을 맞대고 찍은 셀카 사진이 가득했어요. 그뿐 아니라 명품 가방 주문 내역과 영수증 사진도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이 있었는데 거기엔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여자는 남편에게 아내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이 때문에 바람을 피운 거구나 하는 생각에 치가 떨렸습니다. 상간녀에게 보낸 애정 어린 메시지를 보니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혼하자고 하면 보나마나 남편은 제 탓을 하겠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딩크족 아내의 사연이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않기로 약속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마음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런 일로 이혼하는 부부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딩크적으로 잘 사시는 부부도 있으신 반면에 네. 상대방의 의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결혼을 했다가 네. 정말 아이를 가지지 않는 것이냐면서 불화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연자분은 아이를 안 갖는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는데 남편이 생각이 바뀌어서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연자분은 이혼 청구를 했을 때 남편이 오히려 사연자분을 탓할까 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부부 한쪽이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하는 거 이혼 사유 될까요? 우리 법원은 결혼의 본질에 대해서 남녀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애정과 신뢰의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불임이나 성기능 장애, 무정자증 등의 성적인 결함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최근에는 결혼 전 아내가 불임 수술을 받은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까지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사연자분과 이제 남편분은 혼인 당시에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것에 서로 동의하셨던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혼인 생활 중에 남편 쪽에서 의견을 번복해서 갑자기 아이를 가지자고 하면서 갈등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파탄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남편분 혼자서 아내에게 상심하셔가지고 점점 무관심한 태도로 보이게 된 것 같고, 사연자분은 끝까지 남편분과 부부 상담을 받아보자고 설득하셨잖아요. 네. 이런 노력에 비추어 보면 단지 사연자분이 자녀를 가지지 않겠다고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두고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남편이 오히려 바람을 피워서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습니다. 그럼 이거는 사연자분 입장에서 이혼 청구 가능하죠? 예, 그 민법 제840조 제 1호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는 재판상 이혼 원인입니다. 네. 부정행위 많이들 아실 텐데요.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의 자유로운 이사로 부부의 정조 의무, 성적 순결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반드시 성관계만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관계까지 동반하는 부정행위가 더 많습니다.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연자의 남편분은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를 해서 그 여성을 임신까지 시킨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너무 명백합니다. 사연자분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남편 입장에서는 우리 3년 전부터 각방 쓰고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행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부정행위가 되려면 부부간의 정조 의무, 성적 순결 의무를 위반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쇼윈도 부부로 살면서 서로 누구를 만나든지 상관하지 않겠다고 서로 명시적으로 동의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사연자분의 남편도 아니 서로 각방 쓴 지 3년이나 됐는데 이 정도면 서로가 서로에게 정조 의무나 성적 순결 의무를 강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연자분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각방을 쓴다고 해서 남편한테 자유롭게 여자를 만나도 되고 성관계를 해도 되고 아이까지 만들어 와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셨다거나 동의를 해준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부부관계 회복해보겠다고 상담까지 받아보고 노력을 하셨고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이유여서 서로에게 정조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거나 정조 의무를 지키지 않기로 하는 합의라는 게 있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남편분의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이제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이제 여자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은 상황인데요.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지 몰랐다라고 하면은 이게 가능할까요? 네, 불법 행위가 되려면 이 상간녀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교제 관계로 나아갔어야 되고요. 네. 이 자신의 이제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이 행위로 인해서 사연자분의 가정을 깨트릴 수도 있다라는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 상간녀의 그 주장대로 남편한테 속아서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다가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덜컥 혼전 임시까지 하게 된 것이 맞다면 그러면은 상간녀에게는 사연자분에 대한 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겠죠. 친목 등산 모임에서 만났는데 그 네. 모임은 서로에 대해서 묻지 않는 겁니다. 결혼은 했는지 아이는 있는지 그런 네. 사실들이요. 그리고 그런 모임에서 만나서 서로 이제 불륜을 저지르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상간녀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잘 알아보려고 하였다면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관계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제 일부러 불륜을 저지르기 위해서 유부남이라는 걸 알려고 하지 않은 것에 가깝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가 유부남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을 지나치게 부주의하였던 것으로 보아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사연자분은 남편의 비밀번호가 걸린 공기계를 몰래 열어봤어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네, 이런 경우에 형법상 비밀침해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네. 만약 사연자분의 남편이 사용하던 공기계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면 네.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공기계를 열어보는 행위, 이 형법 제316조 제1항에 위반돼서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남편이 과거에 뭐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던가 일상적으로 서로 간에 비밀번호를 공유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위법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네.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경우에는 이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정보를 사용하였냐 여부에 따라서 위법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지 않는 공기계 자체의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뭐 통화 녹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정행위 자료를 확보하셨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아닌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결혼 당시 자녀를 갖지 않기로 합의를 했고 사연자분이 그 입장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고요. 오히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다면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하십니다. 상간녀가 이제 유부남임을 알고 만났다라고 하면 상간녀 상대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 남편 상대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